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의 종류를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단독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아시나요? 또 하나, 공동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준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아시나요? 만약 이것을 확실히 대답을 못하셨다고 하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구분 못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 주택의 종류를 잘 모르고 투자하면 이제 큰 낭패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올 초에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본인이 빌라를 한 개동, 그러니까 한 세대 말고 이제 한 개동을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내년하고 후년 정도에 아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게 결혼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한 세대씩 그냥 증여를 할 계획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입한 거를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봤어요. 근데 떼봤는데 이분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구입한 그 빌라는 이제 정확히 건축물 그 대장에 보면 다 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다 가구주택. 여러분들 다 가구하고 다 세대하고 구분이 되시나요?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걸 다세대로 인식을 하고 산 거죠. 근데 이 다가구는 하나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통째로 매매가 되는 거지 한 세대로 이렇게 증여가 안 돼요. 지분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목적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모르고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분도 올 초에 이제 상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40대 후반에 고시원을 이제 하나 차릴 마음으로 부평역 인근에 5층짜리 건물의 이제 3층에 한 개층을 임대를 해서 지금 고시원을 매매 계약을 하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테리어가 이제 완료돼서 이제 고시원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담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접 법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았더니 이제 한 개층 면적이 한 90평 정도 되고 이분이 임대한 면적이 그다음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맞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치를 보려고 그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이렇게 로드뷰로 그 현장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는데 이분이 임대한 건 5층인데 3층에 또 고시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여기 지금 3층에 고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고시원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원은요, 한 개 건물에 그 전체 연면적이 150평까지만 가능해요. 150평.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이제 500제곱미터죠. 그런데 지금 이 150평까지만 가능한데 이 한 개층 바닥 면적이 90평이면 두 개층은 180평이잖아요. 아까 그 이분이 임대한 건 5층이고 3층에 고시원이 이미 90평 하고 있고 이분이 또 90평 하게 되면 180평이잖아요. 원래 한 개동에 150평까지 가능한데 이러면 고시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분이 이미 거의 2억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고 이분은 이게 허가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의 종류를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굉장히 큰 손해나 내가 원하는 이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종류와 특징과 장단점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많아지면서 댓글을 제가 일일이 답글은 못 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그 댓글들은 제가 매일매일 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니쌤, 그 성공 사례 말고 실패한 경우에 대한 사례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대로 또 실패한 사례, 또 안 좋았던 사례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심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장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내가 예서 뭐 다세대나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운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주택의 종류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운영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운영 방법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모르고 하면 낭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금이 다 다릅니다. 취득할 때, 보유 중일 때, 매각할 때 이 세금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이 수익률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다른 점들이 있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한 5가지만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거의 비슷해 보이고 이런 거 살 때 크게 고려 안 하고 사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이제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종류는 이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또 어떤 주택이 있을까요? 네, 바로 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종류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제 준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단독주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요즘은 단독주택을 짓지는 않죠, 거의. 오히려 단주택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제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가구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중주택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봐왔던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단독주택은 이렇게 크게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자,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 예전에 이제 연립주택이 많았는데 요즘엔 되게 많이 안 짓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형 생활주택. 요 4가지가 이제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하고 공동주택의 큰 차이는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가 1명이냐 아니면 이제 여러 명이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은 똑같은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매매를 할 때 건물 통째로 매매가 되지만 여기 있는 이런 공동주택들은 우리가 아파트를 한 개 동을 전부 다 사지 않잖아요. 거기서 내가 한 세대씩 살 수 있듯이 이런 공동주택들은 한 세대씩 매매나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주택이 있죠. 준주택. 어떤 것들이죠? 준주택이?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여러분들이 고시원이 그 준주택이라는 거 이제 처음 하셨죠? 그리고 오피스텔도 이제 준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택의 종류입니다. 일단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주택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뉘고요. 이 단독주택 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은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의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투자할 만한 상품을 우리가 좀 여기서 고르면 이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형 주택 종류를 뽑아봤는데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이제 고시형 오피스텔. 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2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의 종류를 잘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이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큰 낭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을 투자할 때 그냥 편하게 투자하지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주택을 투자할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뭐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고시원,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두 번째, 운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제 주택을 사게 되면 뭐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또 나중에 매매를 하든 이 운영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보유 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고 일반 소형주택 같은 1.1%죠. 이렇게 취득할 때부터 세금이 다르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 투자 방법은 내가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기존에 지어진 걸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지어지고 있는 걸 사는 방법도 있고 내가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주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셨던 것들처럼 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주택이 또 내가 선택하는 주택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